과학은 오늘도 진보하고 어제까지도 진보해왔고 내일도 진보할 예정이고 내일 모레도 진보할 예정이고 1년 후, 10년 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진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까지 그야말로 100년 전하고 지금의 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참 위대한 우리 인류죠. 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과학이 아직도 한참 발전하기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궁극적인 과학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불태워 볼 표현을 한다면 ultimate science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는 그 단계의 완성 단계가 바로 그 단계죠. 이 단계에 우리 인류가 도달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학이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침술이 정통사암 오인침이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정통사암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미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유사일의 가장 뛰어난 의학 또는 과학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같죠? 우선 제 소개와 이제 저희 정통사암침에 대한 역사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1975년에 베노아 만델브로트라고 하는 폴란드 태생의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드리는 내용은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 중에, 앞으로 남아있는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 없이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고 못 깨어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네? 가족한테 걱정 안 시켜주고, 돈도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혹시 90이 넘으신 분 계세요? 8이 넘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셋. 네. 셋. 다음에 이제 전부 다 70대가 60대? 60대에 계세요? 네. 서기 460년에, 기원전 46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이들이 그 면허를 받고 그때 선서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아시죠?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60년에 태어나서 83세 동안 8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83세까지 장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수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딱 한마디입니다. 당신의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오셨던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만이라도 음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그 병은 죽어도 못 고칩니다. 인삼도 음식 종류의 하나입니다. 명지버섯도 음식 종류의 하나입니다. 지금 약국에 GNC라든가 또는 CVS 그런 데 가서 사시는 약 의사가 처방을 했든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그냥 오더 카운터 들어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약이든지 안에 그 약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당뇨 같은 경우에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계피가루만 드시면 이틀 정도는 혈당 정상으로 쫙 잡힙니다. 예, 혈당이. 그런데 제약회사라든가 의사들은 그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안 돼요. 그거 잘 팔리면 그로서리 스토어만 돈 벌지 자기네한테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약회사는 그걸로 특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자연 상태에서 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여쭤보겠는데요. 계피가루를 그럼 어떻게 써?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해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그 카스코 멤버 신분 손 들어보십시오. 카스코에 가시면은 지금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거기를 거기 가면 지금 그 계피가루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용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을 때 쓰는 게 뭐죠? 네, 인설린. 그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설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GNC에 가시면 이 신설린을 못 구하십니다. 거기서 뭐 모델 나오겠다나 뭐 그렇게 하면서 안 팔아요. 그래서 신설린이라는 거를 구하시게 되면은 저는 신설린은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신설린을 보시게 되면 복용 방법이 하루에 2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유념하셔야 될 거는 비타민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안에 또는 그 스퀄렌이라든가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복용을 했을 때 바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먹었을 때 절대 낫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 옛날에요, 그 1940년대인가 50년대에 그 바지 옷 같은 거를 그 낙하산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망했어요. 네. 안 팔려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큰 한의사 중에서는 꽤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절대 나는 약을 만들어 팔지 말아라. 이제 교차로냐 전국 일간지, 미국 한인 일간지까지 광고를 전면 광고를 하다시피 하는 분인데 그분 얘기가 절대 사람을 낫게 해서는 안 된다. 효과를 느끼되 그것을 더 이상 안 쓰면은 불편과 고통을 느껴서 계속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예. 신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양을 2배, 3배, 4배, 5배, 6배까지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전기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재셔야 돼요. 그걸 복용하기 전에 하루에 2번 또는 3번 그 의사가 권하는, 그러니까 양의들이 권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재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이틀 내지 3일 정도의 자료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께서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께서 안 하시면 아무리 잘난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걸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그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까지 알고 계시던 과학이라는 것은 다 엉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혈당이 얼마가 된다. 이러한 식생활을 유지를 했을 때 혈당은 당연히 식생활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식사도 일정하게 누가 와서 외식하자 그럼 나가자 그래도 내가 밥 사줄게 하더라도 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정한 그 조건 하에서 그 혈당을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싸면은 그냥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계피가루를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스푼 작은 걸로 2개씩 함께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퍼놓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리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캡슐이 아니고 그 태블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로. 예?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계피 수정과는 어떨까요? 수정과보다는 계피를 끓여서 그냥 계피 차를 줍니다. 예. 왜냐하면 단맛 자체가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이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저기 피토펠런이라는 거 요새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통 계피를 넣고 대추 매달 넣고 그렇게 데려 먹는데 그 어떤가요? 대추는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대추요? 예.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의학도 쫓아가 바꿔졌는데 한의학은 정체돼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한의학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한의학은 지금 알고 계시던 테르민이 나와서 뭐 나는 누구이다 하는 거 막 떠드는 거죠. 대부분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재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수백 년 전에 그 처방을 그대로 갖고 그대로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소설을 써서 세월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계피가루에다 꿀을 섞어서 빵 같은 데다 발라먹으면 좋다고 그런 적은 단맛 자체가 몸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꿀도 안 돼요?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계피가루를 드시든지 계피차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이 신설린을 사서 드시든지 드셔보시고 보통 계피가루를 티스푼 2개 해서 이틀 드시면 정상적으로 웬만하면 잡혀요. 400, 500대 되라고. 웬만하면 잡히는데 그래도 안 잡히면은 계속 그거 나와도 한 일주일 정도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양을 또 늘리셔야 됩니다. 3개. 신설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시면 그냥 2알씩만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그냥 2알 드세요. 그거 먹을지 야장은 잡지 말아요. 야장을 먹지 말아요. 일단은
그 몸에 큰 변화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념 그대로 일단 하시고 혈당이 제가 그래서 이틀 3일 정도를 재보고 그 결과를 갖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단 하루 만에 정상으로 탁 가는 분이 있고 600, 700 되는 분도 이틀 만에 탁 정상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이틀 만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시네만 가루를 그러면 2티스푼 하란 말이에요. 예, 예. 2티스푼을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하루에 3번. 네. 아무 때나요? 아니면 뭐가요? 식후에. 식후에. 아니면 그냥 밥에다 그래도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나중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가루로 드시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고 네, 네, 뭐 네. 흑발을 하니까 차라리 밥에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타서 먹으면 물에 타서 그것도 먹는 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건 알아서 구경해서 드시고 아니 근데 물에다 타서 마시는 건 먹기가 좀 힘들어도 괜찮다 이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기도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썰린, 예. 신사고요. 예. 계피가루하고 효율적인 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같아요? 일단은 계피가루가 더 낫죠. 나은데 신설리는 이제 복용한 게 편하니까 돈이 좀 비쌀 겁니다. 근데 당약을 먹는 사람이 당약을 먹으면서 이걸 먹어요? 예, 드시고 이제 드셔가면서 이제 그 혈당약을 좀 점점 줄여 나가셔야죠.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종양을 보고 어떤 의사는 이거를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다른 의사의 의견도 꼭 들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가서 보게 되면 이건 안 하고 항암 치료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죠? 사실은. 그러면 그걸 결정은 누가 해죠? 예.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죠. 지식은 이 사람들을 쫓아갈 방법이 없죠. 이랬던 이시죠. 지식이 있지. 그렇죠. 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 혈당 관리 단계는 이제 그냥 당뇨에 우선 집중을 먼저 할게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입니다. 왜냐? 통증이 수반이 안 되죠. 첫 번째 초기에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계피가루든 뭐든 간에 약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혈당 관리만 제대로 되느냐? 당뇨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눈이 멉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발기가 안 됩니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손가락 잘라내고 손목 잘라내고 발가락 잘라내고 발목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부서는 4분의 1, 25%, 어떤 사람은 33%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또는 60여 년 전에 가게 되면은 당뇨병이 걸려 몇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냐면은 미국이 통계입니다. 약 20만 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는 패밀리 히스토리라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20만 명 중에 한 명인 당뇨병에 걸려있던 사람들만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키워야지만이 현재의 25%는 이제 30%의 당뇨병 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가족력이라는 얘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또 원인이 같은 그 집에서 같은 종류의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은 입맛을 갖게 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유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러면 왜 2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이 왜 지금에 와서는 20%가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되느냐? 이게 다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는 그런 식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 음식을 쌀을 그러니까 벽실을 심어서부터 키워서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 그 과정까지 있던 식당에서 요리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과정까지가 모두 문제가 있는 과정입니다. 좋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는 제가 영화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음식 산업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이제 한 번 걸린 분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이제 찜질방에서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당뇨병에 걸렸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치료했다고 하면서 그때 1년에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당이 600인가 700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작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제 구금 조치가 됐더랬어요. 병원에서. 강제 입원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나이롱 환자가 된 거예요. 몸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놀러 다니고 그 병원에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참 운이 좋은 게 당뇨로 입원했던 사람 중에서 퇴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침대에 누워 나가더라. 단 한 사람도 걸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어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분이 탈출을 했어요. 야간에.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등산 가방 하나 메고 거기다가 김밥 싸놓고 마실 물하고 해서 하루 종일 걸었어요. 1년 365일. 그래서 2달인가 3달 만에 병사가 딱 떨어지고 당뇨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어줘야 됩니다. 매일. 그게 첫 번째 기본, 그러니까 계피가루하고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관계는 제가 쭉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년 전에 당뇨병 환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명은 아니고 이를테면 이제 이
이 큰 건물을 한 10m 떨어뜨린 상태에서 건물을 쳐다보면 아, 이게 건물이구나. 그래서 그 간유리로 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의 마지막 희망이 뭐였냐? 그럼 제가 좀 자극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손잡고 눈을 뜬 상태에서 손잡고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좀 됐어요. 돈이 좀 재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돈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꼬입니다. 떡고물 같은 거 떠올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랍시고 이게 좀 드셔보십시오. 교차로에 또는 일간지에 나오는 그런 뭐 우메캔이라든가 뭐 그런 것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당뇨에 좋답니다. 이 광고 보니까 이게 좋답니다. 뭐 버섯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에 그러니까 사다 주는 거 광고 보고 사다 주는 거 음식을 보조식품이죠.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급속도로 많이 나빠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는 절대 믿기 쉽지 않습니다. 신문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약품에 또는 보조식품에 대해서. 그 한 예로는 우메캔인가 한 분, 그쪽은 어떤 부인이 이제 제 나이 또래인데 코마에,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 분이 있었어요. 그 워싱턴주에 한 분입니다. 그분을 가서 보니까 남편을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동자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반응을 못해요. 들을 수 있는지 말은 못하는 거 커녕이다. 그런데 우메캔에선가 그런 병에도 효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걸 사다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계속 먹는데 전혀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못 이게 왔냐면은 그 파는 회사에서 거기 보면은 광고에 보면 나는 이걸로서 뭘 고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진도 나오고 나는 몇 살에 누구 어디 사는 사람인데 뭐 주고 그거를 해주면 그 2박스를 주겠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실존 인물이 그런 효과를 봤을지 안 봤을지는 실제 가서 물어보시기 전에는 또는 가서 물어보셨어도 그분이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저보고 눈을 쓸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치료를 해드렸는데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인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달력 16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이 정도? 한 7, 8m 떨어진 상태에서 저 숫자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잠깐 쉬자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을. 그랬습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눈 진찰을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하루 8시간씩 닷새, 월, 화, 수, 목, 금, 닷새 40시간을 꼼짝 못하고 거기서 진단을 한 겁니다. 눈알을 들여다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뭐라고 진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신 눈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는 뜻이죠. 진단 결과. 양방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2군데가 있습니다. 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신장, 콩팥에 관한 것입니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미개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그러니까 양의가 권해주었던 음식,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표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이게 뒤집힌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씀 드렸더니 당신은 박사도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박사가 몇 개씩 있는 그 경험이 없는데 그러세요? 네, 그럼 아니십시오. 한 달 만에 사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또 계속 드리겠지만은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병원에 돈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건강에 위협이 안 되고 도움이 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바로 건강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즐겁게 오래 사실 수 있게끔 가장 현명해지셔야 되죠. 자, 다시 이제 일로 들어와서요. 역사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베노 만델브로크라고 하는 분이 프랙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을 창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랙틀이라는 이론이 뭐냐면은 이 산에 꼭대기에 있는 돌이 이렇게 두루루루루 굴러 떨어져서 도로 위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돌이 원래 속했던 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잘 조사를 하게 되면 산 전체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프랙틀입니다. 그래서 그 프랙틀의 그 수학 공식도 발명을 하게 됐고 그 수학 공식이 여러분 이제 사이파이라든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주간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텔레비 또는 만화영화 또는 영화에 나와 있는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공식에 의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얘기죠. 그냥 뭐 하늘의 구름이 형성이 되다가 뭐 사라지거나 뭐 흘러가는 모습, 모양이 바뀌는 모습, 이 강에서 그 물결이 치는 모습, 또 쓰나미가 와서 파도가 쫙 들이키는 모습,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또 산사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가 그래픽이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게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의 그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는데 다른 예를 들면 DNA라고 아시죠? DNA.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있는 DNA도 그 조각을 딱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동양의학에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를 해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음양오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우주가 음양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몸은 당연히 우주의 정보를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DNA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음양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몸에도 음양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그 이론이죠.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주역이 탄생하고 모든 것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태극기 저기도 나타나 있죠, 여기요? 이게 태극이 나타나는데 양이죠, 그죠? 무겁고 가볍고 차고 덥고 짧고 길고 좁고 밝고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음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이 펜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지만 이렇게 뒤집혀지면 이때는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변화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오행이 뭐냐? 우리 달력에 보면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오행이죠. 그래서 물에서 나무가 생기고 나무에서 불이 생기고 불에서 흙이 생기고 흙에서 쇠가 생기고 흙에서 물이 생긴다. 이것이 상생의 서로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모자 어미 아들 어미 자식 어미 자식의 백년으로 해서 상생 관계되는 거고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 해치고 들어가고 또 물 흐르는 거를 흙이 막고 물이 불을 끄고 불이 쇠를 녹이고 쇠가 나무를 자르고 이러한 관계가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 상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목에 안쪽에 있는 거는 제가 쓸게요. 간, 바깥쪽에 있는 건 간, 안쪽에 있는 건 신, 바깥쪽에는 소, 안쪽에 있는 건 비, 바깥쪽에는 위, 여기는 폐, 배. 뭐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방광이고.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5개 간, 신, 비, 폐, 신 요것은 음의 장부가 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담, 쓸개죠. 쓸개는 양, 목이 돼 양에 속하는 장부, 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이 화에 속하면서 양에 속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위는 토에 속하면서 양이 있고 비는 비장이라고 하고 또는 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음에 속하고 폐는 음이 금이고 대장은 양이 금이고 신장은 음이 수고 방광은 양이 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장육부가 이제 배열이 된 속한다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누가 언제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무엇을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 각 오장육부마다 경맥이 2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대칭적으로 이를테면 위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경맥이.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시작으로 다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적지를 통해서 쭉 무릎을 앞으로 해가지고 앞에 가운데 발가락 3개를 다 위가 안내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무릎 관절염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위가 문제예요. 위를 고쳐야지 이게 고쳐집니다. 유방암이죠? 위를 건강해야지 위가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고쳐집니다. 제가 작년 3월 말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흑인인데 이 양반하고 또 그 새끼 의사가 또 있어요. 같은 새끼 보조 의사라고 그러네요. 그 정형외과 2사람을 모아놓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아직 한글판은 안 나왔습니다. 대충부터 영어로 나와가지고 이 책을 이제 쭉 주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읽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한 15분 정도 해서 딱 끝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저를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검지 손가락이 통증이 2주일 동안 있었어.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정형외과 의사인 내가 내 것을 못 고치고 있는데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잘났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쫙 펴가지고 이게 보이죠? 자꾸 뒤에는 잘 안 보시고 보니까 검지 손가락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인덱스라고 해서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검지 손가락은 대장이 관장을 하고 관할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내 대장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유는 바로 내 대장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은 바로 열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튜머라고 그러죠. 종양, 암, 또는 뭐 떨고 시리고 저리고 무감각하고 그런 현대의 모든 질병들이 열의 증상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지금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일단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가능한 길을 보이고 열을 내려고 하는 처방이 들어있는 게 한의학에서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변하지 못한 거야. 아직도 정체가 된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100%가 전부 다 열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설명에다가 침을 꽂아놓고 조금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 대장이 건강해지면서 그 건강해진 것이 이제 혓바닥 통증을 치료할 것이다. 도대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간에 침을 꽂고 한 30초인가 15초인가 이렇게 좀 돌려주고 써봐. 깜짝 놀라는 거죠.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이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형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불행하게도 뭐 제 전에 있는 분이든지 그 한방에다가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들만큼 이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각 장부마다 경맥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경맥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혈들이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또 경맥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전부 다 361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침자리가. 그리고 이제 오행혈, 그러니까 각 장부별로 우리 몸의 일부니까 당연히 오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유추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그 오행혈이라는 게 5개의 복화토금수의 혈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5개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발끝에서부터 무릎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침을 놓을 때는 이 무릎 위라든가 또는 여기 이하에서 몸통까지는 거의 침을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팔까지 놓는 거죠. 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한 1시간, 2시간 전에 어깨 통증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앞쪽에 통증을 못 고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폐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폐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침을 직접 돌려가지고선 통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폐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폐를 못 고치면 그 통증을 죽어도 못 고치는 겁니다. 이쪽은 바깥쪽은 대장이 있는 거고. 운이 좋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대변이 팍팍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그 동양의학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오행혈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 40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 3대 의성이 계십니다. 3대 의성. 동의보감을 쓰신 서준 선생, 그 다음에 사상체질을 구상하신 이재마 선생, 그 다음에 인류 최고의 의성 사암들께서 이제 이분인데, 이분 이제 사명대사의 속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승려는 아니고 이분의 본명도 알려진 바가 없고 그런 분인데, 이분께서 일설에 의하면 13년간 면벽,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면벽 수도 끝에 이 공식을 이제 발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 이름이 이제 오행침이라는 게 되는 거고, 이분께서 발명을 하셨다 해서 사암침 또는 사암오행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부산에 살고 계시던 분이 또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이재원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께서 돌아가면서 불행하게도 그 명맥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다가 50년대 초반 아니면 40년대 후반에 이분께서 쓰신 책 2권을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한글로 옮기시고 연구를 하면서 치료도 하고 후학도를 양성을 하였는데 1962년에 제 아버지께서 이 침을 배우신 거죠. 그리고 1972년에 아버지께서 이 사암침이라의 최고 경지에 만드는 또 어떤 노하우를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통사암침이라고 저는 보습니다. 정통사암침. 사암침 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암 한의원도 최근에 이번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저희만큼 정통적 뿌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코사라고 저희는 한의원이 되는데, 코리안 오소독스 사암 에큐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사암침이다 이게 이거요. 저는 그 2003년에 아버지께서 저기 72년에 완성을 시키시고 사실 지난달에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나이로는 이제 95세가 되고 미국 나이로는 93세. 이게 1920년생이죠. 그때 돌아가시고 저는 2003년에 이제 아버지한테서 침을 배우고 2004년부터 제가 침을 가르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국 LA부터 워싱턴주부터 시애틀에서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캐나다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침을 가르쳐 와가지고 현재 한 90여 명 이상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정통사암침을 배우게 됐고, 제 책은 재작년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 포르투갈어, 스페니쉬, 그 다음에 로마니아 3개국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에서 현지 한의사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고, 참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렸는데 김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이제 보면 포사의 의견이라고 보시게 되면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살까지는 아기들 손가락이 잘라져도 손가락이 다시 자랍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그 자기 치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 꽃가루 그런 그 엘러지를 별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엘러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 4살이고요. 예. 알러지가 있어서 저거 했는데 예. 그거를 애기가 치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침 대신 자석을 쓰는 경우도 있죠. 이 책이 바로 소제목이 뭐냐면 needless acupuncture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안 쓰고 꼬집고 자석을 쓰거나 뭐 볼펜을 쓰거나 자동차 열쇠를 쓰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안에는 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침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기사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1시간에 우리 몸에서 150만 개의 세포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150만 개. 그 한 세포당 적어도 10개의 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0만 개의 균이 1시간에 떨어져 나간 거고 지금 몇 분입니까? 이 안에 약 20분 계신데 20분 중에서 1,500만 개의 균이 지금 이 안에 지금 쌓여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얼마입니까? 약 3억, 30억 정도? 그죠? 30억 개의 균이 지금 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는 균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약 300만 개가 있어요. 300만 개가. 그러니까 TV를 보게 되면은 이걸 뿌리게 되면 뭐 점이 99.99%가 없어진다. 뭐 손을 닦을 때 이걸 하면 없어진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저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름을 부으면 독이 빠진다는 거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뭐 기름 같은 걸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물한 10분 20분 있으면은 뭐 독일 뭐 일부만큼 그 가능성이 그런 굉장히 거 나온다고 가능성이 드물죠. 희박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엘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예. 저 책을 저거는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저건 얼마씩이나 받으시나요? 20% 드릴게요. 네? 20%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이게 무균실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클린 룸이라고 그 대형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균이 없다고 하는 무균실이라고는 하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름 잘못됩니다. 균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쓰게 되는 게 뭐냐? 헤파라고 하는 필터를 써요. HEPA라고 해서 우리 허파과리가 걸러낼 수 있는 크기까지의 필터를 만드는 게 하이 에피션시 파티클 해가지고 이 헤파 필터를 쓰게 되면서 그거를 병원에서 쓰기 때문에 바이오 클린 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균실이 아니고 허파과리를 통과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 클린룸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염, 인펙션이 안 되느냐? 천만에 오히려 높아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넘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그 연로하신 분들이 사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순서가.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장, 또 방광, 이 둘이 사람의 그 에너지, 정력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양방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신장이고, 신장에 문제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장 투석 내지는 신장을 갈아끼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귀가 그러니까 신장이 담당하는 부분이, 신장 방광이 담당하는 게 뼈입니다. 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 연골.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신장 방광이 약해지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 계세요? 한 번. 두 번은 한번 주무시고, 예. 저는 3번 가까이. 이제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5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두 번. 그게 바로 그 양의사한테 가서 내가 2번 깬다, 3번 깬다, 1번 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극히 노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 쓰는 거예요. 노말이 아니라 에버리지입니다. 평균입니다. 절대 그건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80이 넘어도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소변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 같은 걸로 해서 뼈가 약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에 골절이 됩니다. 뼈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면 당연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누워야 됩니다. 입원을. 입원을 하게 돼서 그 요양을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 폐대장이 망가집니다. 왜? 누워있는 자체가 폐내장을 망가뜨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베드라든가 피부병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폐렴입니다. 뉴모니아. 폐렴 거치면 100% 사망. 병원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폐렴이 굉장히 고치기 쉬운 질병입니다. 100% 사망.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 하셔야 될 게 넘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티시고 넘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지가 이제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자지가 골절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골반 쪽 그쪽이 문제가 되는데 이 영지뼈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술을 꼭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싶은 넘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걸 잡을 수 있는 그 근처에 가셔야 되고 벽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넘어지면서 어디 직접 머리가 떠지는가 엉덩이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장수의 비결입니다. 안 그러면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돈만 쓰고 폐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건 각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저 신기하다 했는데요. 예. 저는 물을 좀 많이 먹으면요. 속을 자주 아주 좀 2시간 지나서 3시간마다 밤에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보통 한 3시간. 저지간 가시면서 이 뒷면에 보게 되면
건강하게 장수를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 설명을 해놔드렸습니다. 짬나서 읽어보시고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금요일 음식이 소로부터 만들어진 음식을 모두 즉시 끊으셔야 됩니다. 소, 우유를 기록해가지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약입니다. 독약. 우유요? 예, 우유요? 예, 독약입니다. 아, 우유를 먹으면 안 대추 드시면 안 되고 인삼 드시면 안 되고 콩삼 드시면 안 되고 건강 보조식품도 가능한 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닭고기도 먹지 말라 그래.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실크라는 거는 뭐 두유죠. 두유는 이제 올게닉 아니면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건 독약입니다. 올게닉 아닌 걸 드시면 독약이 됩니다. 그 지금 여기 대충 본 결과 소고기 안 되고 닭고기 안 되면 돼지고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기름이 있어서 안 나오라는데 돼지고기만 먹어라. 하여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뒷면에 나온 내용을 안 지키시면 저도 치료를 못 해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음식을 못 고치면 어떤 병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여기 있잖아. 소 먹으라 이분 말씀하셨는데 닭고기, 운삼, 네. 삼등, 삼등. 첫 번째는 물을 가능한 적게 드셔야 됩니다. 예. 자,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약 40년 전, 50년 전에 얼마나 물을 많이 드셨어요? 그때 양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그죠? 근데 물을 안 돼. 예? 물을 해야 맛있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물을 드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버스 타고 젊어서 버스 타고 가시는 분 나가세요. 권사님 빨리 나가시라. 버스 타시는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요것만 설명드리고 자 들어가십시오. 버스 타는 여기 버스 타는 분은 안 타는데. 자 그러면 뭐 사시는 분은 빨리 나가시고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든 밥을 드시든 그만한 양을 그 컵이 밥을 드시든 그만한 양 물을 드시든 간에 위는 똑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위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운동을 해야 되냐?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트? 예, 하트가.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맥박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 두 개가 다 몸의 열을 올린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이 근육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간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영양이 공급이 되면은 그 혈액 속에서 영양을 뽑아가기도 하고 해독작용을 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간이 우리 오장육부를 비롯한 온몸의 셀프 힐링이라고 그러죠. 자기 치유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먹으면 먹는 만큼 몸에 열은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인의 모든 질병 거의가 열에 의한 질병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을 마시는 만큼 몸에 해로운 일이 되는 거고 간은 간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방광은 방광대로 혹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많이 먹으라 그래서 근데 먹기 싫은 거 의사는 많이 그거 많이 하셨잖아. 먹어요. 의사가 무식하니까 그렇죠. 다 유명한 의사 그렇게 말하는 예?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그 사람도 과학자들의 일부 중이고 저도 과학자의 일부예요.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치료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똑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 해서 안 일어나고 70대 중반의 남성들이 그 조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조양? 남자는 아침에 이게 발기가 되는 게 그 조양이라고 합니다. 70대 중반이 조양이 되고 매일같이 조양이 되고 그런 게 됩니다. 침을 맞게 됩니다. 자다가 깨서 피가 없고 뭐 쇼핑몰에 가가지고 화장실 어딘가 미리 눈치를 하고 두고 급하면 뛰어가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어진 거죠. 2시간, 3시간, 4시간 그 강의 들어가서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또는 모임에 가서 또 70대 중반. 근데 침을 맞으면 얼마나 팽김이 맞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 체질탕에 체질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내기 맞는가 그거를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과학적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 요실근도 아닌데 이분 재봉틀을 하는 분이에요. 갔다 오면 한 2, 3분 있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갔다 와요.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앉아요. 안 나와요. 차이입니다. 용을 쓰다가 보면은 한두 방은 나와요. 그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참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2, 3분 만에 또 가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15분 만에 딱 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서 방광을 방광을 꽉 찼는데 왜 안 나와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이 어떻게 간에 고칠 줄만 아는 거니까요. 근데 선생님 네. 허리 아픈 거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서 오케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ultimate science입니다. 2 더하기 3은 항상 5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예. 저희가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불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당뇨는요 어느 정도 침을 맞아야 돼요? 식이요법이구먼.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침을 잘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관점이 그냥 엄청나게 해서 잠을 밤새도록 못서 푹푹 하던 분이 저한테 열을 침을 까놓고 딱 다른 그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더니 깨끗하다고 딱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우유라든가 그 소고기로 그러니까 소로 나오는 음식 절대 먹지 마라. 그거는 다 폐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1시간 후에 왔어요. 버스 타고 나가셨어요. 버스 탈 사람은 다 나와. 예. 남은 집을 아니.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팔을 못 들어올려요. 그럼 아픈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입니다. 폐. 폐를 망가뜨려 온 거예요. 다시. 기관지염도 폐인데. 예.
기관지염도 폐와 관련된 증상이었고 또 다시 오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또 분명히 또 저기 뭐야 유제품 먹었지. 먹었대요. 뭘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2개를 갖고 있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타코벨 가서 맨날 먹으면 타코벨에 치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먹어서 그랬대요. 실수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독약이라니까요, 독약. 아니 종합 비타민은 어때요? 그거 안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소량이 먹어야 많아요. 되네요. 안 먹어야 돼요. 뭘 먹고 영양 부족을 채소하고 밥 먹고 물만 먹고. 폐암에는 폐암이요? 예, 폐암에도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독약이죠.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 먹을 게 없네요. 그러면. 아니 돼지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닭고기, 소고기 이거 가공식품 다 안 되니까 돼지고기밖에 없는 생선은요? 생선도 드셔야 되는데 그 맨 뒷면에 맨 밑에 가보시면 참치는 안 된다. 예, 참치뿐만이 아니라 그 안 먹어야 되니까 상어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다 나중에 또 우리는 고등어 말씀드렸는데 음식밖에 안 먹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등푸른 산성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드셔야 될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역 있죠, 미역. 네. 미역 김을 많이 드세요. 미역 많이 그다음에 잡사. 저기 뭐야 소금을 맛있나. 적절하게 짜게 드셔야 되고 소금을 확 소금을 쓰시면 안 되고 자연 소금을 쓰시고 자연성분 짜게 드지 말랬는데 짜게 드시라. 천이. 여기는 너무 데려오서 된 얘기인데 자꾸 딴 소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 못 드리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 몸한테서 관절염에는 뭐가 음식이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걸 먼저 시작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안 먹지 말고 돼지고기만 먹어. 돼지고기 썰어 먹어야 돼. 그런 거 안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에서 맛을 있게. 뭐요? 우리는 괜찮은데 미끼 몸이 열이 많으면 그럼 뭐를 안 쓰는 저 일단 그거를 기본으로 하세요. 저는 지금 어깨는 못 피라고 양사 주민들하고 약속 먹고 뭐 하늘사람이랑 양사 선생님, 야 가야 하니까 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데 지금 좀 올라. 아니 뭐 침을 되게 아프다. 아니 이쪽을 써주시고. 몇 가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졌냐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아파요. 아니,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까 하고요. 야, 지금 3분, 2분 전하고.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뭐 정확히 어디 아프신가요? 이 어깨가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인펙션 들었다가 됐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재활치료한테 중국 의사한테 주사 맞으라고 그러고 주사 맞고. 아니, 긴 말씀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자리. 여기요? 해줬는데. 오늘 시간이 없다니까 다음에 좀 하셔야 되겠네.
아, 참, 보험은 받으세요? 저는 지금 블루크로스 실드밖에 못 받았어요. 브루크레스 실드는 받으세요? 네. 그러면은 명함 좀 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세요? 예? 예. 일주일 내내? 주일날만 빼고요? 주일날도 합니다. 주일날도 하세요? 저는 MDIP인데 할머니? 그건 안 받으시죠? 아직 못 한 장만 더 주세요. 세상. 연락 주세요. 명함인데 주일날도 근데 그럼 지금 상관이 안 움직이시게 됩니다. 안 움직이게 됩니다. 피지컬 테라피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운동도 하지 않으시고 기부스를 한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관절염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 있는 부위 통증 부위를 계속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루마티스. 마찬가지예요. 네. 힘도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통증이 있으시니까 안 쓰셔야 된다. 쓰시는 만큼 몸에 해로. 아니 하루에 30분씩 아니, 걸으라고 선생님, 그러잖아요. 머리 거기로 그게 쓰시니까. 아침 새벽에 걷는데 해가 될까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침 새벽에 걷는 거. 7시 전에 오는 게 저는 위로 입고 고생을 했거든요. 신나게 보는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침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분이 없고 어떠세요? 아니 선생님 오리고기는 나쁩니까? 오리고기를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저 예. 약 쪽은 안 하고 예. 공부도 안 했고 그래서 잘 말씀을 못 드렸고 저는 저 여자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폐가는 거죠. 폐 때문에 루마티스도 침을 맞아서 그러나요? 침 아니면 안 되죠. 아 침으로 해요? 근데 손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굵어 나오고 좀 모양이 좀 그러거든요.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관절염의 연구를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미시간주에 있었을 때인데 그랬더니 그때 미시간 주립 때 흉부외과 의사가 3년 전에 그 사이어릭 알트라이드에서 걸려가지고 이거는 영어로 예. 저거 한 건가요? 예. 아니 우리 딸이 또 피하는 데가 있어요. 명함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전 처음 왔으니까. 아, 예. 그랬는데 그 걸어 다니게 되고는 이렇게 걸어요. 툭툭툭하면서 평지에도. 그랬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와서 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일간에 걸쳐서 제가 21번을 치료했었어요. 치료하고 나서 이 친구가 다른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데 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그때 받았죠. 저희는 실제 그거를 또 재생을 시킨다. 연구를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기야 그냥 치유도 하시고 자석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아니죠? 자석도 필요하면 쓸 경우가 있죠. 아니 사실은 우리 딸 하나가 네. 폐암으로다가 지금 3년째 저거 하고 있어요. 어디에? 아니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런데 요즘에 한 버지니아를 지금 거기서 영화 보니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자석으로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기분이 좋다고 해요. 기분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면 암이 종양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종양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침을 그래서 침을 만나 그래서 침을 놓으시나 딴 거를 뭐 하시나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침을 놓으시나요? 저는 저기 침이 아니라 글쎄 자석 침을 근데 거기서 이 명함을 봤더니
침도 넣으시고 뭐 저거 저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버지니아 쪽에 제 제자가 6명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갔다 오는 게 많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거기를 여기 있는데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니죠. 낫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글쎄 그런데 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좀 뭐야 그렇게 해야에다 힘을 놓으시는 거야. 먹는 걸로다가 그런 거 저거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식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만 좋아지지 실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